안녕하세요. 아마도 가죽공방입니다. 저희가 오늘 만들어 볼 제품은 차키 케이스입니다. 프리 사이즈로 만들어진 차키 케이스입니다. 자, 그럼 구성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죽 본품, 앞면을 향하게 똑딱이가 달려있는 상태로 배송이 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앞면 컬러에 똑딱이가 맞게 잘 달려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품으로는 아령 장식과 오링이 있습니다. 바늘은 2개, 실과 엣지 코트는 저희가 설명을 위해 좀 튀는 색깔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앞면 마감재, 엣지 코트, 그리고 물티슈입니다. 물티슈 여분으로 조금 더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개별적으로 더 준비해야 되는 재료는 라이터와 똑가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제작에 앞서 저희가 오늘 할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이 소가죽은 앞뒤로 염색이 되어 있는 양면 가죽이라고 하는 소가죽입니다. 별도의 안감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저희가 가공되어 있는 소가죽을 사용을 하고요. 이 소가죽이 앞뒤는 튼튼하게 가공이 되어 있는데 잘려져 있는 단면은 가공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이 사이 틈으로 물 같은 게 스며 들어가면 이제 소가죽이어도 금이 가면서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고 가죽 자체에 털 같은 것이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챙겨드린 엣지 코트라고 하는 고무 마감재로 이 테두리를 마감 작업 한번 배워보실 겁니다. 이 마감 작업을 모두 다 끝내고 나면 바느질을 한번 배워서 여기에 스티치를 예쁘게 넣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속품을 사용해서 조립을 해주면 완성입니다. 저희 우선 단면 마감 작업부터 한번 해보실 건데요. 물티슈와 엣지 코트 그리고 가죽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 엣지 코트는 고무 계열 마감재로 마르고 나면 딱딱한 고무로 변해서 이 잘려져 있는 단면을 보호해주는 전용 마감재인데요. 손에 묻는 건 손 씻으면 잘 지워지지만 옷에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을 수 있어서 작업하시면서 옷에 묻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챙겨드린 엣지 코트는 사용 전에 충분히 흔든 뒤에 뚜껑을 개봉해 주세요. 충분히 흔드셨으면 뚜껑을 열어서 저희 우선 어느 정도 기울기와 어느 정도 힘으로 짰을 때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먼저 한번 해보실 거예요. 이렇게 기울여서 한번 짜보시고 나오는 양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왈칵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양 조절의 느낌을 한번 확인을 해주신 다음 자, 충분히 연습해 보셨다면 이제 가죽에 엣지 코트를 한번 부어서 마감을 해줄 건데요. 내가 바르면 바로 밑을 힘있게 가죽을 손으로 잡아서 고정을 시켜주시고 기울여서 조금씩 짜줍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펴주시는데요. 당연히 양이 많아서 앞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씩 바르고 앞뒤로 확인해 주신 다음에 넘어간 부분이 있다면 손 윗방향으로 쓸어서 제거를 해주시고 손을 물티슈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굳은 뒤에 제거하려고 하면 닦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바르고 앞뒤로 확인하시면서 발라주세요. 이때 제가 지금 이 엣지 코트를 짜서 빡빡 얇게 펴 문질르는 느낌이 아니라 짜서 윗면이 약간 둥글게 손에 힘을 빼고 1mm 정도 띈 다음에 이렇게 펴 발라주는 느낌으로 얹어주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단면이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쁘게 발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뒤로 또 넘어갔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넘어가는 게 무서워서 간혹 앞면 끝까지 잘 안 바르시고 비워놓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제가 한번 일부러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워져 있는 부분이 없도록 앞면 끝까지 모두 다 잘 펴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간 부분 또 손 밑방향으로 쓸어서 닦아주시고. 간혹가다 이염이 심한 컬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안감색이 뭐 화이트 같은 컬러들은 이렇게 컬러 엣지 코트를 바르게 되면 하얀색 같은 경우는 착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르실 때 좀 신경 써서 넘어가지 않도록 작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블랙의 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 엣지 코트를 갈색면에 넘어가게 바른 경우에는 잘 지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르실 때 최대한 천천히 조금씩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하다 보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발라주게 되면 완전 건조되기 전에는 이 엣지 코트가 점점 붓기 시작해서 찌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으면 그냥 두셨다가 한 바퀴 모두 다 바르고 어느 정도 말린 후에 다시 한번 리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엣지 코트 과정은 한 번만 바르셔도 되지만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두세 번까지도 발라주셔도 괜찮습니다. 윗면이 약간 얹어져서 동그란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르다 보면 내가 발라놨던 면이 아래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때 바닥에 대서 아직 완전 건조되지 않았는데 망가지지 않도록 이렇게 손을 바닥에서 떼서 작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업하시다 보면 이렇게 입구에 엣지 코트들이 나와서 점점 뭉치게 되는데요. 그러면 세밀하고 깔끔하게 바르기 어려우니 입구를 중간중간 물티슈로 닦아가면서 작업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단면 마감제를 모두 다 발라주셨다면 이렇게 놓으면 바닥으로 닿으니까요. 약간 둥근 부분이 위로 향하게 내려놓고 잠시 한 10분 정도 건조시키겠습니다. 이 10분이라는 시간은 환경에 따라 건조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뜻한 곳이면 더 빨리 마를 수 있고 좀 건조하거나 추운 곳이면 더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건조를 시켜보고 마른 상태를 확인 후에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엣지 코트가 다 마르게 되면 이렇게 무광택 색으로 변하고 손으로 살짝 만져봤을 때 손에 전혀 묻어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밀리는 듯한 느낌도 없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반대로 굳지 않은 상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광택이 남아있으면서 촉촉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광택으로 변할 때까지 완전 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본판 작업을 모두 다 마치셨으면 위에 들어가는 이 꼬다리도 네 면을 전부 다 단면 마감 작업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건조시켜 놨다가 맨 마지막에 저희 다시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완전 건조된 상태로 준비를 해주셨다면 이제 조금씩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를 물티슈로 한 번 더 제거하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티슈를 반절 접어서 이렇게 손에 감아주신 다음에 넘어가 있는 부분 약간 눌러서 뽀독뽀독한 느낌으로 문질러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저희가 발랐던 엣지 코트가 완전 건조되어 있지 않으면 밀면서 옆쪽으로 손이 기울여져서 긁게 됩니다. 그럼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 건조가 필요하고 손이 이렇게 넘어가서 이 옆쪽을 긁지 않도록 이 위쪽만 긁을 수 있도록 손을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바로 닦아주지 않는 경우에는 엣지 코트가 너무 두껍게 묻어서 잘 지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바로바로 잘 제거를 해주셨다면 얕게 묻은 엣지 코트 정도는 물티슈로 지워집니다. 주름 사이에 낀 엣지 코트가 있다면 손톱을 세워서 그 주름 결 사이로 이렇게 긁어내듯이
제거를 해주시면 깔끔하게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보시면서 넘어간 부분을 깔끔하게 제거해주세요. 이때 너무 이 가죽 자체의 코팅을 벗겨버릴 만큼 강한 힘으로 막 빠르게 뜨거워질 정도로 강하게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가죽에 손상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저희가 이렇게 물티슈로 문질러도 되는 가죽임을 확인한 후에 하는 작업입니다. 모든 가죽을 이렇게 소가죽으로 문지르면, 모든 가죽을 이렇게 물티슈로 문지르면 손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죽에 따라 다른 거라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사용하는 소가죽은 스크래치에도 강하고 유수분에도 굉장히 코팅이 진해서 강한 그런 소가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다면 저희 다음으로는 한번 바느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드렸던 이 실과 바늘 2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쪽가위도 준비해주세요. 우선 실패해서 이렇게 실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실 길이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바느질 해줄 면에 한 4배 정도 해주시면 여유 있게 실이 남거든요. 그 정도를 한번 측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실의 시작 부분을 잡고 이 똑딱이 있는 부분부터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부터 반절을 일단 재서 그 반절을 잰 뒤에 반절에 2배 해주면 이거의 하나의 길이니까 그거에 또 4배를 해줄 거예요. 우선 반절을 대략적으로 곡선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측정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반절의 길이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에 2배 하면 한 면의 길이가 나오겠죠. 이 한 면의 길이에 4배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4배 잡아서 가위로 필요한 만큼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실의 준비가 되었을 때 저희는 우선 실에 바늘을 고정하는 법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하게도 저희는 바늘 2개를 가지고 바느질하는 바느질 기법을 배워보실 건데요. 굉장히 튼튼한 바느질이에요. 우선 양쪽 끝에 바늘을 끼워만 주세요. 이렇게 통과시켜서 이렇게 끼워놓고 깊게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넣어서 이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반대쪽 끝에 있는 이 실을 잡아서 여기도 바늘을 넣어만 주세요. 지금 하나의 실에 양쪽 끝에 바늘을 이렇게 끼워만 놨습니다. 고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한쪽 먼저 잡으시고 바늘을 뾰족한 쪽으로 이렇게 세워주세요. 자, 이렇게 들어갔다면 뾰족한 쪽을 위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 위쪽에 남은 실이 이 바늘만큼 길이가 되도록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셨다면 바늘이 끝나는 위치 있어요. 바늘이 끝나는 위치에 실을 이렇게 손을 꼬집해서 잡아주시고 바늘을 이렇게 해서 이 잡고 있는 실을 완통시켜서 뚫어줍니다. 이렇게. 지금 그냥 실을 바늘로 반절 뚫어준 거예요. 꼭 한가운데 정확하게 뚫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뚫어주셨다면 이 뚫어준 것을 살짝 아래로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혹은 뭐 이렇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나왔으면 반대 방향으로 S자를 그리듯이 또 한 꼬집 잡아서
관통시켜 줍니다. 이때 이렇게 덜렁거리는 부분을 반절로 뚫으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이 바늘이 그렇게 뾰족하지 않은 가죽공예 전용 독바늘이라 이렇게 손에 실을 잡으시고 수직으로 감으로 이렇게 찔러 넣어 보시면 이렇게 관통되어 들어갑니다. 자, 2번 해주셨으면 또 살짝 내려놓고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또 넣어줍니다. 이 지금 3번을 넣는 간격은 뭐 좁든지 넓든지 상관없어요. 저희가 빼놨던 실을 그냥 3번 나눠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모두 다 3번을 뚫어주셨다면 살짝 내려서 위쪽에 있는 바늘 빈 공간에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실을 끝까지 쭉 당겨주세요. 그러면 딱 걸려서 안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내려주시고 처음부터 다시 훑어서 천천히 쭉 펴주시면 돼요. 이게 고정입니다. 매듭을 묶으면 구멍에 통과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에 걸리는 거 없도록 고정을 해줍니다. 자, 이 과정을 반대쪽 바늘에도 동일하게 고정해 줍니다. 바늘만큼 위에 실을 빼서 손으로 잡고 관통, 반대 방향으로 관통, 또 반대 방향으로 관통. 살짝 내려주고 당기고 위에서부터 펴주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실의 양쪽 끝에 바늘이 끼워져 있고요. 하나의 실에 이렇게 2개의 바늘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바느질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실이 조금 길어요. 자, 이렇게 세팅을 다 해주셨다면 바느질할 가죽을 가지고 와주세요. 자, 이렇게 바느질할 가죽을 가지고 와주셨다면 시작 부분은 저희 앞면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똑딱이가 달려있는 여기 중앙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서 뭐 조금 더 위로 올라가거나 조금 더 내려가도 상관은 없지만 시작 부분 이렇게 가려져서 매듭 지어놓은 부분 티 안 나게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 가운데에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우선 바늘 하나를 잡고 이 중앙이라고 생각하는 구멍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빼서 반대쪽에 있던 이 바늘을 2개를 같이 잡고 쭉 당겨서 이렇게 쭉 당겨서 이 가죽을 기준으로 실이 반절 딱 접힐 수 있게, 실의 중앙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셨다면 이제 이렇게 가죽을 두고 보았을 때 이쪽에서 나온 실과 바늘 하나, 이쪽에서 나온 실과 바늘 하나 이렇게 2개로 나눠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저희 시작은 앞면부터 시작을 해줄 겁니다. 내가 앞으로 설정한 컬러를 보시고 앞에서 나온 이 바늘을 잡아주세요. 그 다음 내가 방금 넣었던 구멍에 한 칸 아래 구멍에 수직으로 넣어서 쭉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 한 땀이 생긴 걸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뒤를 돌려서 보았을 때 지금 이게 방금 나온 실이에요. 방금 나온 실을 자세히 보시면 이 구멍이 사선 모양인데요. 이 사선 모양의 구멍에 안쪽으로, 사선 안쪽으로 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서 손으로 잡아주세요. 그 다음 원래 뒤에 있던 이 바늘을 잡아서 방금 실이 나왔던 이 구멍에 교차해서 또 넣어줍니다. 이때 저희가 손으로 이렇게 실을 내려 잡고 있죠. 그러면 구멍의 위쪽이 조금 더 벌어져 있어요. 이 위쪽을 향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앞에서 보았을 때 저희가 기존에 했던 한 땀은 이렇게 사선 방향 이렇게 내려가 있고 이 실보다 위쪽으로 같은 구멍이지만 이 실보다 위쪽에 바깥쪽에 바늘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선의 위에서 나오냐 아래에서 나오냐에 따라 바느질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런 부분을 잘 지켜주셔야 바느질이 예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실보다 위쪽에 바늘이 나왔다면 또 쭉 빼서 앞뒤로 한 땀을 만들어 줬어요. 그 다음 손가락을 이렇게 실을 감아서 지그시 꾹 당겨줍니다. 이 당겨줄 때는 너무 강한 힘으로 당기게 되면 가죽이 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또 너무 살살 당기게 되면 이 실이 위에서 봤을 때 가죽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튀어나와서 땀의 크기가 들쑥날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안 예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시면서 약간 타이트하다 싶을 정도로 좀 팽팽한 정도로 당겨서 내가 당긴 땀이 전 땀하고 크기가 비슷한지 자꾸 비교를 해주셔야 예쁘게 바느질을 하실 수 있어요.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던 바늘이 이렇게 앞으로 나왔고 앞에 있던 바늘은 뒤로 갔어요. 이렇게 계속 교차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또 앞에 나온 바늘 잡으셔서 아래로 한 땀 넣으셔야겠죠. 이 바느질 구멍이 너무 잘 안 보이신 분들은 이렇게 틀어보시면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방금 나온 구멍에 한 칸 아래로 내려가 주셔야겠죠. 지금 여기서 나왔으면 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자, 아래로 한 땀 내려서 또 쭉 당겨주세요. 그리고 뒤를 돌려서 중요합니다. 뒤를 돌려서 이 실을 사선 아래쪽으로 내려서 이렇게 잡고 원래 뒤에 있던 이 바늘이 여기서 나왔으니까 한 칸 앞에 실이 나온 이 구멍에 넣어서 앞에서 빼기 전에 실은 이렇게 내려가 있고 바늘이 이렇게 바깥쪽에 나온 거를 확인 후에 빼서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계속 반복인데요. 계속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먼저 이 넣을 때는 이 구멍이 사선이잖아요. 사선에 어느 쪽에 넣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나왔으면 한 칸 아래에 있는 구멍에 그냥 넣어주세요. 왜 상관이 없냐면 저희가 뒤를 돌려서 다른 위치로 이렇게 밀어내려서 잡아주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또 원래 뒤에 있던 게 앞으로 가기 위해서 이 방금 나온 실 구멍의 위쪽에 넣어주시고 앞에서 다른 위치에 나왔는지 확인해 주시고 쭉 당겨서 당기고 자, 저희가 오늘 해보는 바느질은 새들 스티치라는 바느질인데요. 바늘 구멍은 사선 모양이고 바느질 모양도 일자가 아니라 사선 모양으로 일정하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전통 가죽공예 바느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자가 아닌 사선으로 맞게 일정하게 나와야 예쁜 바느질로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쭉 한 바퀴를 돌아서 손바느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해서 뒤에서 넣는 과정에서 손으로 제대로 안 당겨 내려주시면 이 바늘이 여기 들어가면서 기존에 이 들어있던 실을 관통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일부러 해볼게요. 얘가 약간 덜 당겨지고 그래서 자, 이렇게 뒤에서 나오는 바늘이 이렇게 실을 관통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대로 빼게 되면 그 땀 혼자 굉장히 어색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손으로 제대로 딱 내려서 잡아주시고 만약에 관통이 됐다면 뒤로 빼서 다시 뚫리지 않도록
다시 보고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쭉 한번 바느질 해볼게요. 방향에 상관없이 이쪽으로 넘어가더라도 저희는 계속해서 실을 아래쪽으로 당겨놓고 위쪽을 향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계속 해주시면 돼요. 자, 실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바느질을 쭉 하시다 보면 바늘이 실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상하게 울어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선 바늘을 실에서 다 잘라주시고요. 이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일단 바늘을 제거하신 후에 이렇게 끄집어서 괜찮은 땀까지 풀어주시고요. 여기에서 남았던 새로운 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남은 부분만 꼬매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실은 그렇게 길지 않아도 괜찮겠죠? 내가 얼만큼 필요한지 모르겠다 하시면 그 남은 길이의 길이를 측정을 해서 그거의 4~5배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난 이만큼밖에 안 남았다. 너무 좁은 면이다. 그러면 바늘이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는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혹시 모르니까 남은 실을 다 써서 양쪽에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괜찮은 부분까지 이렇게 풀어서 조금 짧게 엉키지 않게 잘라주시는 것까지 해주셨다면 새로 준비한 이 실을 여기서 끝났잖아요. 지금 실이 한 칸 위에 겹쳐서 넣어줄 거예요. 여기서부터 바로 이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땀을 매듭을 못 해주고 끝났기 때문에 이 땀에서 끝났으면 한 칸 위에서 넣어서 또다시 중앙을 맞춰주시고 이렇게 중앙을 맞춰주시고 동일하게 한 땀 해줍니다. 앞에서 먼저 넣고 당기고 이 기존의 실은 조금 거슬리시겠지만 잘 피해서 똑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당기실 때는 한 땀 하셨으면 이 잘라놓은 실까지 같이 잡고 쫙 당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구멍에 두 겹을 겹쳐서 저희가 매듭을 하지 못하고 잘랐지만 풀리지 않도록 고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가서 마지막 구멍까지 다시 이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 튀어나와 있는 실은 마지막에 같이 마무리할 때 잘라서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느질을 하다가 여기가 헐어서 이렇게 분리가 된 경우 이렇게 되신 경우에는 다시 처음에 저희 고정했던 대로 조금 실을 깔끔하게 잘라주신 뒤에 바늘 넣고 시작과 똑같이 3번 끼워서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그 뒤에 마저 시작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모두 빠짐없이 바느질을 다 해주셨으면 마지막 땀은 두 땀을 겹쳐줄 거예요. 그러면 방금 끝난 바늘이 있고 여기서 끝났다면 위로 한 칸 올라가서 앞에 나온 바늘 위로 한 칸 올라가서 쭉 넣어서 빼주시면 두 땀이 겹쳐지겠죠. 이렇게 해주고 이게 방금 나왔어요. 방금 나온 거 헷갈리니까 손으로 잡으시고 또 원래 뒤에 있던 거 다시 위로 한 칸, 방금 실이 나온 구멍에 교차해서 넣어주세요. 이때 뭐 사선 위아래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마무리는. 그래서 앞뒤로 두 땀씩 만들어서 이 구멍에 실이 꽉 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죽공예는 매듭을 짓지 않아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잘라서 라이터로 지져주는데 저희 앞에서 자르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바늘만 다시 겹쳐줬던 땀의 아래로
이렇게 위로 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아래로 해서 앞에만 세 땀이 겹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한 땀이 이렇게 통통해지신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뒤에서 완전히 잘 당겨 주신 다음에 가위로 잘라주시는데요. 저희가 매듭 없이 했기 때문에 이 사용한 왁스사라는 실을 1mm 정도 잘라서 남겨준 다음 라이터로 이 실을 녹여서 본드칠한 효과를 내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바짝 자르지 마시고 1mm 정도만 이렇게 남겨서 잘라줍니다. 너무 길게 자르시면 그것도 다 태우면은 그을음이 너무 크게 생겨요.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1mm 정도만 남겨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중간에 잘못돼서 시작하신 분들도 이 남겨놨던 실 한번 다시 쫙 당겨주시고 1mm 정도 남기고 잘라줍니다. 그 다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실을 라이터로 정리해 줄 건데요. 반드시 안전에 주의하시고 라이터를 불에 너무 오래 갖다 대면 소가죽이 그을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1초 정도만 댔다 뗐다 댔다 뗐다 짧게 해주실 거고 태운 다음에는 라이터 딱딱한 부분으로 이렇게 눌러주실 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불로 지질 때는 이 위쪽에 있는 불로 지지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불로 지지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대서 끝쪽으로 태워주시고 별 탔다. 그럼 한 번 더 데웠다 뗐다. 두세 번 안에 끝내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태운 다음에 라이터 딱딱한 쪽으로 눌러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풀으셨던 분들도 그 부분을 댔다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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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 주세요. 자, 이렇게 바느질을 모두 다 해주셨다면 짝다기를 닫았을 때 겉면으로 오는 면을 확인을 해주시고 부속품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령 장식은 이렇게 나사가 결합되어서 발송이 되는데요. 완전히 풀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분실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링 필요하고요. 그리고 연결해줄, 위쪽을 연결해줄 조각 가죽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면 아령 장식 긴 쪽을 앞에서 먼저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 이 조각을 앞에서 이렇게 또 넣어 주시고 이 사이에 이제 차키 케이스 위쪽을 끼워서 넣어 주신 다음에 위쪽에 오링 달아주시고 다시 이거 넣고 이 끝으로 이렇게 통과해서 이 아령 장식을 완전히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나사형 결합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쓰시다 보면 장기적으로 썼을 때 나도 모르게 돌아가서 분실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돌려주시면서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장식까지 모두 다 결합해 주시면 차키 케이스 만들기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